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이혼녀입니다. 이번 이혼을 통해서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 사연을 써보고자 합니다. 제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마무리될 줄은 몰랐는데 착잡하네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친정집은 부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재산은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넉넉하게 살았던 건 아니었고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운 좋게 재산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갖고 있던 작은 토지 재산 중 한 곳에서 재개발이 지정되어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했거든요. 그 덕에 친정 집안은 평범한 가정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원래는 맞벌이였는데 엄마가 전업주부로 포지션을 바꾼 이유도 다 그 이유였다고 하셨죠. 그 운 덕분에 부모님은 건물 2채에 용인에다 땅까지 하나 더 사서 관리했고 제가 결혼할 때쯤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산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걸 부자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수준이고요. 그냥 부족하지 않게만 살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저랑 남편이 처음 만난 곳은 직장에서였어요. 같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랑 남편 둘 다 결혼 정년기라 더 결혼이란 초점에 맞춰 만났던 것 같아요. 저희는 서로 처음엔 관심 없다가 우연한 기회로 같은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친해졌어요. 저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유독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편이었는데 그 점이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책임감을 보면서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적어도 가정을 등 돌릴 짓은 하지 않겠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불륜 같은 부정행위 말입니다. 저 또한 스스로에 대해 책임감 정도는 가지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도움보단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돈을 모아왔는데 신기하게도 그건 남편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남편도 집에 손 안 벌리고 혼자 돈을 부지런히 모았대요. 그런 점이 저랑 남편의 공통점이라고도 생각해 더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집안 배경보다는 각자 모은 돈만 보고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남편은 결혼하기 전 혼자서 모은 돈 2억 5천 있다고 제게 말했었습니다. 온전히 현금으로 가진 재산만 그렇다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집도 한 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심지어 시부모님 집도 남편이 사준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 대단한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아무리 대기업 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40대, 50대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재산을 모으고 관리했다고 하니까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 사람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굶어 죽는 일은 안 생기겠구나 싶었거든요. 미래에 아기가 생긴다고 해도 이런 남편이 있다면 너무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똑똑하게 사람을 판단해보고 결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진행했던 건데 혼인신고까지 한 뒤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돈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게 대화를 나눴던 건데 그제야 시모가 남편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었어요. 신혼집 명의뿐만 아니라 시댁 명의가 전부 시모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남편 통장마저 시모 손에 있어서 남편이 시모한테 돈을 받아 쓰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먼저 우리 부부끼리 돈 관리 좀 해보자고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한참 뒤에 알게 되었을 사실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도 제게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 저한테 숨길 수 있으면 안 밝히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뭐? 그걸 왜 이제 얘기해? 그럼 당신 결혼 자금 없다는 거잖아. 결국 다 어머님 돈이란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다 내가 벌어서 마련한 것들이고 엄마한테 쥐어주는 것도 난데. 내가 자산 관리할 줄 몰라서 엄마한테 맡긴 거야. 엄마가 나 결혼하면 전부 돌려주겠다고 했어.
내가 요즘 바빠서 잠시 깜빡하고 말 못했던 거야. 하마터면 신혼부터 대판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저랑 대화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사실을 시모와 의논했고 시모는 별다른 문제 없이 남편에게 급여 통장과 적금 통장을 흔쾌히 넘겨주었습니다. 대신 시모가 신혼집 명의는 차차 바꾸기로 하자 해서 처음엔 현금만 받아왔었어요. 남편이 받아온 그 통장을 확인해보니 현금 2억가량 모았다던 그 돈이 결혼자금 쓴 것 빼면 그 정도 액수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화내지 않고 그 상황을 참고 넘어가 줬어요. 그렇다고 어이없던 그 기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책임감 강한 모습을 분명 발견했기에 모든 걸 남편 혼자 해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모한테 꽤나 큰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신혼 초부터 알게 돼서 남편에 대한 제 감정이 살짝 식어버리더군요. 이런 걸 실망이라고 하는 거겠죠. 물론 그렇다고 남편에게 벌써부터 실망이란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바로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결혼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해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사실이 생각보다 길게 갔고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시모가 돈 개념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이 문제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요. 시모는 돈에 대한 애정이 조금 남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 시모만큼 돈에 진심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시모의 행동이 다소 집착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시모는 제가 처음으로 용돈을 주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세어보는 행동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저 놀란 것이 다였지만 결코 좋아 보인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 용돈은 저랑 남편이 신혼여행 다녀오고 부부로서 잘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첫 용돈이었거든요. 양가 어른들께 똑같은 금액으로 드렸는데 시모만이 그 봉투를 받자마자 개봉해서 세어봤고 이내 저희에게 하는 말은 저를 더 놀라게 했었죠. 신혼여행 가서 재밌게 놀긴 했나 보구나. 돈이 얼마 안 남았나 보네. 그래도 앞으로는 이 액수보다 더 챙겨주겠지. 그럴 거라 믿을게. 저희 친정에서는 그 용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시모는 다음 용돈까지 바라고 있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돈 버는 사람이 두 사람이니 더 넣어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제겐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자기 아들한테 하는 말이면 이해하겠는데 저는 시모랑 얼굴 본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 남의 자식에게 당당하게 용돈을 요구하는 시모의 태도가 무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시모는 용돈은 용돈대로 선물은 선물대로 따로 원하는 타입이기까지 했어요. 기념일 같은 걸 워낙 반드시 챙기는 사람인데 절대 말로만 축하하면 안 되고 무조건 선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시모가 마음이 여려서 선물 안 주고 넘어가면 그 소녀 같은 토라짐이 무려 한 달까지 간 적 있다 하더라고요. 말이 좋아 소녀 같다 표현을 한 거지 나이를 그만큼 먹고 고작 선물 못 받았다고 토라지는 건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시모의 그런 특징을 남편이 참고해달라는 식으로 제게 부탁했는데 그걸 듣자마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불길한 미래가 자꾸 상상되었어요. 왠지 시모 때문에 남편과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모랑은 최대한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모와 자주 마주하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분가를 하고 있었으니 제가 굳이 바빠서 시간이 안 된다면 시모를 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굳이 제가 얽히고 싶지 않아도 시모가 알아서 사사건건 간섭해 오는 겁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상 잘 연락을 주지 않으니 시댁도 그럴 거라 착각을 했어요. 시모는 우리 신혼집 명의가 자기 거라는 걸 명분으로 우리 집을 계속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남편이 어머님 온다는 말을 안 해서 몰랐어요. 오시는 줄 알았으면 뭐라도 준비해 놓을 걸 그랬네요. 아직은 내 집이지 않니?
내가 굳이 너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어. 아들 허락만 받으면 되지 뭐하러 두 사람씩한테나 허락을 구해. 어차피 명의 넘겨주면 이럴 일도 없을 테니 불편해할 것도 없다. 그냥 잘 사나 보러 온 거야. 시모는 이런 식으로 저희 집을 쳐들어오곤 하셨는데 말만 잘 사나 보러 왔다고 표현한 거지. 사실 시모는 올 때마다 집안 살림살이를 둘러보면서 잔소리를 엄청 했습니다. 그게 다 돈 얘기였어요. 우리가 집에 새로운 무언가를 들이면 얼마 주고 샀는지를 꼭 물어보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주로 새 것을 산 것에 불만을 품고 잔소리하셨어요. 요즘 중고도 상품 괜찮게 내놓는데 뭐하러 새 걸 사니? 이런 걸로 돈 아끼는 것도 다 살림하는 지혜야. 앞으로 나한테 먼저 상의하고 구매해라. 그래도 저희 지금 신혼이고 또 처음 쓰는 건데 새 것 타고 싶어서요. 저희가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중고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이런 것들은 한 번 사면 몇 년씩 쓰는 거라 아무래도 새 걸로 시작하는 게 좋죠. 네가 경제관념이 없구나. 쓸데없는데 돈 쏟을 일 있으면 아껴서 적금이나 넣어. 요즘은 땅 파서 돈 나오는 시대 아니다. 아낄 수 있을 때까지 아껴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봐라. 어디 젊을 때처럼 돈 벌 기회가 쉽게 있는 줄 아니? 시모는 일단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다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는 돈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가 쓰는 돈은 합리적이고 남이 쓰는 돈은 엄청 아까워했어요. 게다가 남한테 받는 건 또 좋아했고 자기 돈이 남에게 나가야 하는 건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실은 아들 집이나 저희 혼수까지도 다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명의를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아들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뭘 사서 배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시모가 굉장히 짠순이라고 생각했고 알뜰살뜰한 사람이 아니라 무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그 사실만으로도 제 시모복은 이미 날아갔다고 체념했어요. 하지만 딱 그까지만 했다면 저도 이혼할 만큼 불만을 품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시모의 욕심이 닿지 말아야 할 곳까지 닿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는 길을 들어서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모한테 온 전화를 몰래 받고 있는 걸 엿들은 적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괘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사돈댁이 땅까지 있다면서 하나 정도는 사위 앞으로 명의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아직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어? 네 마누라는 이런 것도 알아서 안 챙겨주고 뭐 한다니? 아직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장모님께서 덜컥 주는 것도 이상하지. 그냥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얌전히 기다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그 집에 자식이 2명이나 더 있다며. 갑자기 사돈어른들 둘 다 확 죽어봐라. 네 목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결혼 정말 손해지 않니? 일단 기다려봐.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큰 재산을 어떻게 검증도 안 된 사위한테 바로 넘겨주겠어? 듣자 하니 둘이서 친정 재산 얘기를 몰래 나누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 마인드가 진짜 어이없었어요. 우리 신혼집은 자기 명의로 해놓고 몇 달간 바꿔주지도 않고 있으면서 저의 개인 재산 간섭하는 걸로 모자라 이젠 친정 재산까지 몰래 탐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무리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도가 지나친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저를 보면서 속으로 친정 재산을 노리고 있었을 걸 생각하니 너무 거북스럽더라고요. 그 실체를 알게 되니 기분이 많이 언짢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더 실망스러웠던 건 남편 태도였어요. 남편마저 시모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시모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남편이 대답할 때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편과 시모의 차이점을 굳이 언급해보자면 시모가 남편보다 조금 더 성급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시모만 그랬다면 100번 1000번 생각해서 그럴 만한 위인이라 생각하고 무시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까지 시모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건 제게 유일한 기둥이 무너지는 기분과 같았어요. 남편이 그러는 건 못 본 척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성보단 감정이 먼저 앞서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안 숨고 바로 남편한테 다가가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깜짝 놀라면서 시모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깜짝이야. 왜 남의 전화를 엿듣고 그래? 언제부터 있었어?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턴 못 들었지.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 중매만에 하면서 재산 챙기라고 했던 거랑 당신은 거기에 반박은커녕 어머님 달래면서 기회 엿보고 있다는 것만 들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뭘 뜯어낼 생각인데? 뭔 개소리야.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남의 재산을 탐내겠어.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그냥 엄마 친척 중에 재산 문제가 있어서 그래. 그동안 이런 식으로 숨겨왔구나.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뭘 아는 척이야. 그럼 어머님한테 가서 직접 물어볼까?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고 남편은 저랑 입씨름하기 피곤하단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저만 남편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남편한테서 사실을 독촉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결국 불씨에 기름을 들이부었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대판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끝까지 사실을 부정하더군요. 뒤늦게 사실을 밝혀도 속상할 마당에 저를 대체 뭘로 보는 건지 끝까지 숨기는 태도 때문에 더 실망이었죠. 사실 제가 당장 남긴 증거가 없었으니 저도 다짜고짜 시모한테 가서 이 문제를 따질 수 없었어요. 저는 그 뒤로 시모랑 남편을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시모한테 언질이라도 준 건지 시모가 언제나처럼 짠순이 기질만 있을 뿐 둘이 몰래 통화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일부러 더 조심히 하는 것 같았고 시모는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를 갈구는데 신경 쓰기만 했어요. 제가 굳이 시모를 자극해야만 그들 속셈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떠보면 넘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한날 작정하고 철판을 깔았습니다. 그날은 시댁에서 밥 먹는 날이었어요. 참, 어머님, 저희 신혼집 명의 언제 바꿔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미룰 이유가 없는데 혹시 주기 싫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랑 남편이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재산 지키려는 거예요? 저는 대놓고 뻔뻔하게 명의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직접 물어볼 줄은 몰랐는지 시모가 당황해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어차피 내 명의로 돼 있어도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 재산인데 내 아들 명의로 바꾸나 내 명의로 두나 그게 그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혼을 하든 말든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관여를 해? 넌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 혼자서 아주 소설을 썼나 본데? 혹시나 싶어 여쭤봤죠. 사실 저도 부모님께서 원룸 건물 하나 준다 그랬는데 그냥 부모님 명의로 두라 그랬거든요. 저랑 남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머님 말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어차피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제 재산이니 굳이 명의는 안 바꿔도 되겠어요. 안 그래요? 친정 부모님께서 원룸 건물을 주기로 했다는 말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시모가 워낙 친정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는 걸 알아서 제가 한번 떠본 거였어요. 그냥 그렇게 지원해서 한번 말해봤는데 생각보다 시모 반응이 현실적이더라고요. 제 말에 당황하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는 거 있죠. 그 상황에서 남편은 밥만 퍼먹고 있었고 시모는 저를 보고 기막혀하는 얼굴로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저한테 따지고 싶은 게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 저의 단호한 결정에 따로 반박은 못하더군요. 공짜 건물을 놓쳐서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 얼굴을 보고 싶었던지라 아주 쌤통이라 생각했네요. 그날 이후로 시모랑 남편이 어떤 대화를 따로 나눴는지는 모릅니다. 대신 저희 집을 자주 찾아오던 시모의 발걸음이 뚝 끊긴 건 느꼈어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잘해주기 시작했고 제 입에서 다시 건물 얘기가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좀 잠잠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감정 상했던 사태가 수습이 되는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아빠가 하던 사업이 크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 탓에 친정이 갖고 있던 재산은 거의 몰수됐고 아빠는 약간의 빚만 져서 겨우 상황을 무마시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쭉 저희 아빠 회사는 강건했는데 생각도 못했던 아빠 회사의 부도는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 바람에 친정 부모님은 결국 작은 원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친정 아빠는 순식간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으고 있던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집이랑 식비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윳돈을 보내줘서 최악의 처지까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저랑 엄마는 아빠가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따로 내조를 많이 하였습니다. 아빠는 가족들을 보면서 책임감을 절대 놓지 않았고 좌절할 여유도 갖지 않고서 바로 재기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명의를 아빠 걸로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사업장 등록이랑 사업장 임대 등을 전부 제 명의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문제로 저는 한동안 친정 부모님 보필하느라 정신없었어요. 당연히 제 친정 사정은 한 이불 덮고 사는 남편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 걱정을 하더니 제가 돈을 못 모으고 친정에다 돈을 쓰고 있으니까 남편이 슬슬 한두 마디씩 얹더라고요. 그러다 장인어른 또 망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도와주려고 벌써부터 돈을 퍼다 나르고 있어? 나중에 나한테도 돈 빌려달라 손 벌릴 거야? 당신은 우리 부모님 고생하는 것보다 그게 더 걱정인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 괜찮냐고 전화 한 통이나 해주고 말을 해. 그리고 걱정 마. 주머니 사정 어려운 놈한테 손 벌릴 생각 없으니까. 남편은 원래 받고 싶던 재산을 못 받게 됐다는 생각 때문인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변해갔습니다. 갈수록 예민해져선 일부러 시비를 걸더라고요.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날엔 마누라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느니 처가에서 자기 등에 빨대 꽂으려고 한다느니 우리 친정 때문에 자기가 곧 거지 되게 생겼다고 그렇게 신세한탄을 했어요. 재수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재산이 넉넉할 땐 어떻게든 하나 얻어내보겠다고 눈치 보고 아부떨더니 떼먹을 재산 사라지니까 그냥 저를 떼어놓고 싶나 보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스트레스 받는데 누가 부모 자식 사이 아니랄까봐 이런 진상짓을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똑같이 저질렀어요. 우리 집 망하고 나서 시모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저 바로 쫓겨날 뻔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야? 그놈의 명의 하나 얻겠다고 내가 별꼴을 다 겪는다. 아니, 바깥 사돈은 일처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부도를 내? 예, 나는 빚쟁이 사돈 안고 갈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라. 이러다 앞길 창창한 내 아들 인생까지 망하겠어. 네? 저희 아빠가 남편한테 피해준 것도 없는데 무슨 발목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 아빠 다시 재기하실 거거든요. 지금도 새 사업 준비 중이라고요. 말 잘도 지어낸다. 너 네 아빠 망할 줄 알고 신혼집 명의 달라고 한 거지? 신용불량자가 무슨 사업을 제기해? 내가 집에만 있다고 그런 것도 모를 줄 아니? 집에만 있으셔서 모르시는 것 맞네요. 명의는 빌릴 수도 있는 거 모르세요? 제가 아빠한테 명의 빌려줘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빠 책임감 강한 분이라 분명 재기 성공할 거라고요. 이혼을 안 하려고 발악한 게 아니라 저는 단지 시모가 먼저 저한테 이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혼을 통보해도 제가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혼까지 강요받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빠가 부도 한 번으로 무너질 만큼 멘탈 약한 분도 아니고 사업가에 소질 있는 사람이란 걸 더 어필했어요. 고작 전업주부인 시모가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제 반박 때문에 더 이혼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뭐? 명의를 빌려줘? 그런 중요한 사안을 왜 마음대로 정하니? 그러다가 그 사업까지 망하면 그 빚 네가 다 떠안는 거 아니야. 그럼 내 아들 인생 완전 쫑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우리 집 재산 홀랑 훔쳐가려고 했나 보네. 순 도둑놈 집안이었구먼. 이 말은 제가 시무랑 남편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인데 시무 입에서 나오니까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같이 있던 남편은 시무의 역정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도 시무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눈빛을 띠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 집안이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쌓였다거나 거지가 됐다고 하면 솔직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혼을 요구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생겼다고 손가락질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럽고 정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리 바로 이혼 얘기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남편은 시모가 대신 이혼 통보를 하는데도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있는지, 그 모든 순간이 제게 최악이었죠. 심지어 남편은 저 몰래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서 이 사실을 밝혀버렸어요. 친정 부모님께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친정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부모님께서 자신들 때문에 딸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부터 제가 싸움을 걸어도 자기는 이혼할 작정으로 막말을 해왔습니다. 입에 담기엔 너무 험해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저희 상황과 관계는 극에 달할 대로 달해서 그야말로 심각한 우환이 찾아왔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 걱정에 잠을 설쳐서 언제 한번 시모한테 따로 연락을 했었답니다. 시모에게 애들 이혼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달라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시모는 저랑 친정 부모님한테 제대로 모욕을 주고 싶었던 건지 친정 부모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듣는 자리에서 친정 부모님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너무 손해라서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막연히 기다려달라는 건 우리 보고 지금 눈 뜨고 코 베이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자금 사정 어려워지면 우리 아들한테 돈 달라고 부탁할 거 아닌가요? 우리가 호구로 보이세요? 그럴 리가요. 그런 뜻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 무조건 성공시킬 거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한테 확신이 없으면 감히 이런 부탁 못하죠. 저 한번 믿어주시고 애들 이혼은 잠깐 보류하는 게 어떨까요? 꼭 보답할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사업가란 사람이 당장 상대방 말도 이해 못하는데 뭘 성공하겠단 거예요? 그쪽이 한때 돈 많은 사돈이라 해서 봐줄만 했던 거지. 그 집 딸내미가 어디 우리 아들같이 잘생긴 애랑 어울리는 줄 알아요? 당신 딸 볼 거라곤 집안 배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거지꼴 됐으니까 값어치가 정말 떨어졌어. 나도 그런 며느리 필요 없어요. 시모는 제가 똑똑히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아빠를 대놓고 무시하였습니다. 저 너무 화가 나서 쌀 씻고 있던 솥을 들고 그대로 시모한테 부어버렸어요. 정말 충동적인 행동이었죠. 물과 쌀알로 범벅된 시모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는데 부모님 모욕하는 시모가 너무 사람 같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어른한테 해선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어머님은 고작 며느리 흉이나 보는 무능력한 전업주부 아니세요? 아들 돈 없으면 길바닥에 나앉아서 돈 구걸하는 것밖에 못할 사람이잖아요. 배울 점이라곤 괜히 똥만큼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아빠를 무시해요? 진짜 주제넘네요. 그때 시모가 들고 있는 폰을 보니 전화가 끊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아마 저희 아빠가 들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속상해서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어요. 일을 이렇게까지 벌렸는데도 제가 차마 이혼을 두려워했던 건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맘때쯤 임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이에게 한부모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힘써보고 일을 악물었던 겁니다.
제 감정은 이미 이혼을 하자고 마음먹었는데 새 생명이 생겨버렸다 보니까 머리가 자꾸 정말 이혼만이 답인 건지 고민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임신을 했다는 것도 산부인과 다녀와서 일주일 뒤쯤에 남편에게 밝혔습니다. 밝힌 이유는 그날도 남편이 저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거든요. 자기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아내는 데리고 살기 싫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남편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됐냐고 묻다가 얼마 안 된 걸 알고는 바로 해결답을 내려줬어요. 지우면 되지 뭐가 문제야. 돈 때문에 그래? 수술하면 몸 힘들다니까. 지우는데 돈은 내가 내줄게. 대신 그거 끝나면 이혼하는 거다. 자기 자식이 생겼다는데도 아빠란 사람이 아이에게 하는 첫마디가 고작 저런 식이라니. 그 바람에 제가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거였어요.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이 책임감 있다고 생각해서 믿고 따랐던 건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저와의 가정이 아닌 시모와의 가정에만 책임감을 갖고 있는 남편이란 걸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너무 허무했고 제 실수로 인해서 엄한 새 생명이 같이 상처받게 생겼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시모랑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기 싫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만큼의 고통까지 느껴봤으면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혼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신 아이는 안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양육권 문제 때문에 애 지우라고 겁박을 하더군요. 시모 집 나간 며느리 배에서 나온 아들 핏줄보단 돈이 더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 그런 식으로 우리 아들 발목 끝까지 잡고 있으려는 속셈 모를 줄 알아? 나는 내 손주를 이혼한 며느리가 낳게 할 생각도 없고 내 손주한테 이혼 부모가 있는 것도 용납 못한다. 시모는 남편을 재혼시켜서 자기 마음에 들도록 새로 가정을 만들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집 나가서 애를 낳아버리는 족보가 꼬이니 그걸 두고 보기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틈만 나면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고 아이를 지우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저는 이혼을 받아줄 때까진 그 신혼집에 버티고 있을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신변이 위험할 것 같아서 결국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 새벽에 친정으로 숨어들었죠. 저 당연히 스트레스 받은 것이 많고 사람 같지도 않은 그들에게 소송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희 집안이 어려웠을 때라 한 푼 두 푼이 아쉬웠습니다. 집안 형편이 빚더미인데 무슨 소송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을 하자고 했죠. 근데 역시나 애를 지울 때까지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이 미뤄지면서 별거만 하길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지 못한 채 출산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을 낳았는데 그 축복과 동시에 우리 친정에도 드디어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저랑 새로 태어난 손녀를 보곤 더 책임감에 불타올랐던 것 같았어요. 열심히 피땀 흘려 끝내 사업 재기를 성공한 겁니다. 그날의 희열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한번 날개를 한 아빠는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처럼 무섭게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상가를 서너 개까지 구입할 정도로 갓에 일으켜주셨고 아빠는 그것이 전부 복을 안고 태어난 손녀 덕분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해준 1년 넘는 시간 동안 홀로 편히 자지도 못한 아빠 덕분에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넓은 아파트로 옮겨갔어요. 그제야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나기 전에는 몰랐던 소중한 것들과 감사한 것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세상에 당연한 것과 영원한 건 없다는 말 정말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도 양육비 때문에 이혼 안 해주고 있는 시댁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빠의 지원받아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어요. 제게 시모와 남편은 10년 묵은 채증이나 다름없었고
손톱 옆에 난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드디어 잘라낼 수 있게 되었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한 통의 연락도 없이 곧장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요. 양육권도 청구했고 시무랑 남편에게 여러 가지 협박당했던 통화 기록을 제출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요청했죠. 그랬더니 그제야 친정아빠의 재기 성공 소식을 시무랑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자존심 때문인지 나름대로 저희 아빠를 뒷조사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부도나기 전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낸 건지 깜짝 놀랄 만큼 아빠가 성공하자 태도 바로 돌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 연락 온 목소리가 너무 상냥한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못 본 사이에 벌써 우리 손주가 태어났겠구나. 우리 아들이 너 없이 자리를 못 잡아서 내가 그간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 그래서 연락할 여유가 없었네. 그나저나 집안 문제 좀 해결됐다면서? 한 해 만에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네 아빠도 참 대단하다. 역시 전문 사업가는 다른가 봐. 저희 아빠 칭찬하시려고 연락한 건 아니실 텐데 왜 전화하셨어요? 혹시 소송장 받고 긴가민가 하셔서 연락하신 거예요? 아, 소송장? 그래, 받았지. 사실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예전엔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뭘 잘 몰라서 실언을 좀 했다. 정말 미안해. 네가 없어 보니까 알겠더라. 특히 우리 아들한테 네가 얼마나 중요한 아내였는지 깨달았어. 지난 날은 그만 잊고 다시 잘해볼 순 없을까? 누가 들어도 속보이는 시모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수그리고 들어오면 제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어떻게 이리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대할 수 있는 건지 신기하더군요. 뭘 다시 시작해요? 저희 아빠가 성공하니까 다시 놓치기 아쉬워서 이러는 거 모를 줄 아세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무능력한 할머니랑 무식한 아빠 만들어주기 싫어요. 뭐? 성질난 거 알겠는데 나 그래도 아직 네 시엠이야. 너희 법적으로 여전히 부부인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겨우 이 정도로 기분 나빠하면 안 되죠. 계속 연락하면 더 심하게 개망신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니 개수작 그만 부리고 위자료나 준비하세요. 괜히 도둑놈 새끼들처럼 돈 냄새 맡고 들러붙을 생각 마시고요. 그렇게 원하던 이혼해준다는데 말이 많네. 시모가 억지로 화를 참고 있는 게 수학이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시모는 꽤나 당황했음에도 우선은 제 비위를 맞춰주고자 했어요. 찬찬히 말해보자며 제 막말을 억지로 웃으면서 받아주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모가 말하는 중간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소송 끝내고 이혼을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랑 시모가 구질구질하게 친정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이사간 친정집도 뒷조사해서 알아낸 것 같더군요. 아무튼 그때 집에 아빠는 일 가서 없었고 친정엄마랑 저랑 아기만 있는 집에 남편이랑 시모가 찾아왔어요. 제가 그냥 무시하자고 했지만 엄마가 뭐라고 사정할지 들어보고 싶다 해서 그들은 안으로 들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두 사람의 몰골은 오랜만에도 짜증이 나더군요. 그들은 울상으로 들어오더니 저랑 엄마 앞으로 냅다 무릎을 꿇었어요. 솔직히 그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뻔뻔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사업장 당신 명의 빌려준 거라고 했지? 이거 재산분할 소송하면 당신도 손해볼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억울하지 않겠어? 장인어른이 힘들게 일으킨 사업인데 괜히 문제 생겨봤자 좋을 거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혼 안 한 거 그냥 소송 취하하자. 자기네들이 나름 찬스라고 생각해서 떠올린 최후의 수단이었던 거지 웬 멍청이 같은 말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밑도 끝도 없이 고개 쳐박고 빌기만 했다면 제가 이혼 소송에 그렇게까지 용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제도 모르고 끝까지 제 약점을 찾아서 자기들이 승기를 잡으려고 하다니. 하는 짓들이 여전히 괘씸해서 오랜만에 제 감정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제가 사실 남편이 언급했던 명의 부분이 이혼할 때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변호사에게 알아봤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하는 말이 실질적 소유자가 중요한 거라서 명의가 내 거라도 소유자가 아빠면 저랑은 관계없는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즉 제가 재산 분할 소송을 당하더라도 아빠가 가진 사업장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마 변호사에게 미리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저렇게 협박하는 남편으로부터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을 거예요. 그럼 시무랑 남편 둘이서 또 한 건 잡았다고 좋아했겠죠. 그래, 우리 아빠가 고생해서 키운 사업이지. 나 엿먹이고 싶은 것 같으니까 얼마든지 재산 분할 소송해봐. 그렇게 위자료랑 양육비 날리고 소송비도 날리고 변호사비도 날려서 제발 개털됐으면 좋겠다. 장인어른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떻게 딸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너 때문에 장인어른은 또 사업 기반 흔들리는 거라고. 지금 나랑 엄마한테 화났다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제발 미래를 생각해. 네가 언제부터 우리 아빠를 걱정했다고? 우리 아빠가 이혼 말릴 때 너랑 네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막말했던 거 잊었니? 지금 아빠가 일하러 가서 그렇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너 뺨 한 대 벌써 맞았어. 남편만으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시모가 나서기 시작했는데 시모는 아기를 안고 있는 우리 엄마에게 사정을 했어요. 사부인, 제가 못나서 그랬던 거지 제 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앞으로는 제가 애들한테 간섭 일절 안 할 테니까 제발 이혼 좀 말려줘요. 참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눈앞에 자기 새끼가 있고 손녀가 있는데도 오로지 손익 걱정뿐일 수가 있어요? 진짜 사람한테 값어치가 있긴 있나 봐요. 사부인 아들내미는 이제 이혼남 돼서 더 똥값 된 것 같은데 재혼이 가능하겠어요? 이럴 시간에 시집 못 가고 있는 아줌마들이나 알아보던가요. 엄마는 시모랑 남편을 향해 아기 위생이 안 좋다고 그만 나가라며 쫓아버렸습니다. 남편이 계속 매달리려고 해서 신발장에 둔 소금 단지를 열어 소금을 뿌리기도 했어요. 그게 남편과 시모랑 마주하는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육아휴직 끝나기 전에 남편과 같은 직장 다니기 싫어서 이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고마운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우리 엄마 말대로 돈 많은 아줌마 하나 물려고 했는지 사내에서 직급 높은 노처녀들한테 찍적대다가 이미지 나빠져서 해고됐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그러고는 바로 웃음이 터졌죠. 안 그래도 돈 나갈 구멍이 많은 집안인데 그나마 돈줄이던 남편의 번듯한 직장이 사라졌으니 이제야말로 제대로 똥출 타겠다 싶더라고요. 그러게 진작에 서로 믿어주고 기다려줬다면 상황이 이 지경까진 안 됐을 거잖아요. 물론 저한텐 쓰레기 걸러낼 수 있는 순간들이었기에 다행이지만요. 그래도 저는 그들을 보고 한 수 배웠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사람의 감정과 신뢰를 가장 쉽게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돈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필수 조건은 맞아요. 그러나 유일한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이 쉬운 법칙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창피한 어른이 되지 말도록 합시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글 쓰는 동안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